경수는 오래 쉰 셋이었다. 머리카락엔 희끗한 흰빛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굵은 주름이 자리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오랜 시간 한 길을 걸어온 사람의 단단한 빛이었다. 그는 30년 전 27의 젊은 나이에 처음 주식을 시작했다. 그 시절만 해도 주식은 도박이나 투기로 여겨졌고 신문 사회면엔 늘 주식으로 집 날린 가장 같은 제목이 오르내렸다. 경수의 어머니 역시 그런 뉴스를 보고 늘 말했다. 경수야, 주식은 하지 마라. 그거 하면 패가 망신한다. 사람 잡는 거야. 하지만 경수는 어머니의 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혔다. 그는 회사 생활을 하며 느꼈다. 이 월급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가 다니던 회사는 안정적인 대기업이었지만 안정적이라는 건 곧 변화가 없다는 뜻이었다. 월급은 매년 조금씩 오르지만 물가와 세금이 더 빨랐다. 그럴 때마다 경수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도 이 돈으로 살아야 한다면 도대체 언제 여유를 누리나? 그래서 그는 공부를 시작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신문을 펼치고 경제면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다. PER, 배당률, 시가총액 같은 단어들은 처음엔 외계어 같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당시엔 인터넷도 없었기에 서점에서 책을 사서 밑줄을 긋고 밤마다 노트에 필기를 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다. 너는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니? 있는 대로 살면 되지. 엄마, 난 그냥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라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야. 자유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야. 그럼 마음이 편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 대화는 수없이 반복되었다. 그가 처음 산 주식은 삼성전자였다. 그땐 누구도 지금처럼 될 줄 몰랐다. 친구들은 코웃음을 쳤다. 그딴 거 사서 뭐하냐? 반도체는 일본이 다 잡고 있는데. 하지만 경수는 믿었다. 그건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직감이었다. 그는 기술이 미래를 바꿀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 시간이 흘렀다.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다. 회사 동료들은 대출금 갚느라 허덕였고 주식시장엔 피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경수는 팔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 조금씩 더 샀다. 지금이 바닥이야. 이렇게 싼 가격에 좋은 회사를 살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안 와. 그는 자신을 다독이며 버텼다. 그리고 몇 년 뒤 시장은 다시 반등했다. 그의 계좌는 다시 살아났다. 그 시절 어머니는 여전히 말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다행히 이번엔 살아났지만 언젠간 무너진다. 경수는 그저 웃었다. 엄마, 세상은 변했어요.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기업의 일부를 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내가 불안하다. 그 말에 경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걱정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까.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다. 경수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주식은 단순한 부업이 아니었다. 인생의 또 다른 축이었다. 그는 분기마다 배당금을 받았고 그것으로 어머니 약값과 아이들 학비를 냈다. 한때 그를 비웃던 동료들은 그가 은근히 자산을 늘려가는 걸 보고 놀랐다. 야, 경수야. 너 그때부터 주식한다더니 아직도 하냐? 응, 아직도 해. 그 돈으로 집이라도 하나 더 샀겠네. 집보다 주식이 더 컸지. 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감격스러웠다. 30년 전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그 길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2025년 봄 어머니는 80을 넘기셨다. 허리가 굽고 시력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날카로웠다. 어느 날 경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온 뒤 집에 들렀다. 따뜻한 차를 끓여드리고 나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나 이제 그 말 안 듣고 주식한 거 후회 안 해. 왜, 또 무슨 일 났니? 아니요. 이제 엄마한테 보여드리려고요.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화면엔 길게 늘어선 숫자들이 있었다. 이게 내 통장이에요. 3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화면을 바라봤다. 이게 다 주식으로 번 돈이야? 네. 그때 엄마가 말리셨잖아요. 근데 전 끝까지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내가 이겼구나.
그 말에 경수는 순간 울컥했다. 그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30년 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 길을 혼자 걸어왔던 기억이 떠올랐다. 폭락장에도 버블에도 수없이 흔들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부자가 된 건 단지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믿은 결과였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진짜로 마음 편히 사세요. 그 패가망신한다던 주식이 우리를 살렸어요. 그의 손엔 여전히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그 화면 속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30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믿음의 증거였다. 그날 이후 경수는 어머니에게 조금 더 자주 전화를 드렸다. 예전엔 괜찮으시냐, 밥은 드셨냐 같은 형식적인 안부였지만 이제는 대화의 온도가 달라졌다. 어머니는 늘 묻곤 했다. 그 주식이란 게 아직도 잘 되는 거냐? 네, 엄마. 요즘도 배당이 들어와요. 이번 달엔 그것으로 어머니 병원비 내드렸어요. 그래. 내가 잘해서 다행이구나. 그 목소리엔 지난 세월의 걱정이 풀려나가는 안도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경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30년 전 어머니는 매일같이 걱정했다. 그가 퇴근 후 차트를 보며 숫자를 분석할 때마다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밤마다 그런 거 들여다보다가 눈 나빠져. 그만 좀 해라. 그때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건 미래를 보는 공부예요, 엄마. 미래는 하늘이 아는 거지 내가 아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그의 오랜 미래를 직접 보고 있었다. 경수는 투자로 단번에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초창기엔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다.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땐 계좌의 절반이 날아갔다. 그때 그는 정말로 흔들렸다. 회사에서도 구조조정이 있었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주변에서는 다들 주식을 정리하고 현금으로 도망쳤다. 그때 어머니가 말했다. 이제 됐다, 경수야. 그만하자. 내가 틀린 게 아니야. 그냥 세상이 그런 거야.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지만 경수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다. 이게 정말 끝일까? 아니, 세상은 무너진 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거다. 그는 다시 공부했다.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 그리고 변화의 흐름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한동안 IT 기업에 집중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같은 회사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초입에 있었던 그는 느꼈다. 기술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시대를 이끄는 동력이다. 그는 꾸준히, 천천히 투자했다. 남들이 겁낼 때 들어가고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빠져나왔다.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그의 원칙은 굳건해졌다. 그의 삶은 점점 달라졌다. 회사에서는 그를 돈 걱정 없는 사람이라 불렀지만 경수는 자랑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매일 출근했고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었으며 퇴근길엔 버스를 탔다. 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랐다. 돈이 많아졌다는 사실보다 돈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그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다. 하루는 회사의 후배가 다가왔다. 선배님, 주식 오래 하셨다면서요? 저도 요즘 시작했는데 너무 어렵네요. 맨날 떨어지고 뉴스 보면 겁나요. 경수는 조용히 웃었다. 뉴스는 늘 겁을 줘. 시장은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놀거든. 그런데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은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보는 사람이야. 시간이요? 응. 오르는 순간이 아니라 버티는 시간을 믿는 거야. 주식은 결국 신뢰의 시험이거든. 그 말은 어쩌면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며칠 후 경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로 내려갔다. 봄이 완연한 4월이었다. 오래된 시골집 마당에는 매화가 지고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어머니는 담벼락에 기대어 햇살을 받으며 말했다. 내가 이 집도 고치고 나 병원비도 내주고 다 그 주식 덕이구나. 그렇죠. 근데 엄마 덕분이기도 해요. 내 덕분이라고. 엄마가 말리지 않았다면 나는 이걸 진심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 말들이 나한테는 도전이었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가 잘했네. 맞아요. 엄마는 늘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줬어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날 저녁 경수는 시골집 마루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창밖으로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고 어둠 속에서 별빛이 반짝였다. 그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천천히 살폈다. 수십 년간 이어온 기업들의 이름이 화면에 줄지어 있었다. 대부분은 그가 젊을 때부터 함께한 회사들이었다. 그 기업들이 성장하는 동안 그의 인생도 함께 성장했다. 그는 주식을 돈 버는 수단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을 이해하고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읽는 하나의 창문이었다. 그 덕분에 그는 늘 젊은 생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았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움직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묘하게 따뜻했다. 30년 동안 쌓은 것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인내와 확신, 그리고 신념이었다. 세상이 그를 비웃을 때도 가족이 걱정할 때도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도시로 돌아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봉투를 하나 건넸다. 엄마, 이건 이번 분기 배당금이에요. 또 이런 걸 왜 줘? 엄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건 나 혼자 번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조용히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이제는 그 패가 망신한다는 말 내가 취소할게. 그 말에 경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도시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는 라디오를 틀고 느릿하게 속도를 줄였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사이 그는 중얼거렸다. 결국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두려움에 멈추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는 미소를 지었다. 회사 근처에 도착해 차를 세운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30년 전엔 두렵기만 했던 세상이 이제는 고요하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하나의 긴 그래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결국 그래프는 위를 향해 있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다. 수많은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그 숫자들은 더 이상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신념을 믿고 걸어온 30년의 흔적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껐다. 엄마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었어. 패가망신도 할 수 있었겠지.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으니까 난 살았어. 창문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경수는 조용히 차 시동을 걸었다. 오늘도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